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동물과 교감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7살이었고 저희 오빠가 몸이 아파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희 남매를 돌봐주던 언니가 있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오빠만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걸 몰래 따라가다가 급하게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에 1톤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언니 딴에는 어린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감기라도 옮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건데 철이 없던 저는 오빠만 예뻐한다고 질투를 했던 거였죠. 그 사고로 저는 유치가 다 빠져버렸고 무려 20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퇴근 중이던 경찰 아저씨가 현장을 목격하고는 저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제가 깨어나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그리 말했답니다. 사고가 난 순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트럭에 부딪히면서 몸이 붕 떴을 때 회전을 한 건지 사방이 360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한 번에 다 보였던 기억이 나는군요. 하지만 다리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1년 넘게 재활을 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저희 남매를 봐주던 언니가 매일 저를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줬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치아가 부실해서 임플란트만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정을 해야 해서 치과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아직도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다리가 너무 아파 잠을 설칩니다. 문제는 그 사고를 겪은 후로 저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 무렵에는 가족들과 함께 2층 집에 살았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계단 밑에서 검은 사람 형체를 보고 너무 놀라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애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고 도둑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나 발자국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네가 6.25 전쟁 당시 비난 가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서 한꺼번에 묻힌 그런 곳이라고 하더군요. 집 자체가 구옥이라 집 안에 있는 것 말고도 집 밖에 부서식 화장실이 더 있었는데 거기만 가면 뭔가 너무 음침하고 뒤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그곳을 무서워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두 남편인 아버지만 유일하게 그 화장실을 썼던 걸로 압니다. 영안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한 뒤로 예지몽 비슷한 꿈을 꾸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주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서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4명이 와서는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우며 발다리를 붙잡고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자 남자들이 애가 뭐 이리 독하고 질기냐며 장독대를 넘어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던 찰나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더니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119 구급차가 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미용실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남편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꿈에서 본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저승사자였고 제가 어머니를 못 데려가게 끝까지 버티니까 그 대신 옆집 아저씨를 데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괜히 겁이 났고 꼭 나 때문에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옆집 마당에는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2층 제 방에서 보면 아주 멋있게 보이던 나무였습니다. 아저씨는 해마다 대추가 열리면 먹어보라며 열매를 손수 따주던 다정한 분이었는데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로 밤이 되면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도 그 나무가 흔들리면서 구슬프게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두려움에 울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집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잠깐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때 저랑 오빠가 할아버지와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저희 할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친구인데 혼자 가는 게 외로워서 네 할아버지랑 같이 가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이대로 할아버지가 가버리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어머니 꿈을 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악을 쓰며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저를 데리고 동네 복덕방에 놀러가서 간식을 사주고 항상 목마를 태워주며 저를 아껴준 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소용없어. 너희 할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나랑 같이 절반 이상 건너버렸어. 친구분이라는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 옷깃을 잡고 매달리자 그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는 잠에서 깼는데 할아버지 목 쪽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술을 과하게 마신 할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할아버지는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그 후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런 생각에 너무 무서웠는데 그 동네 이웃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하숙을 했던 앞집이 방을 넓히는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다가 그 안에서 썩지 않은 시신이 나와 동네가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고 옆집 살던 미용실 아저씨부터 양복점과 슈퍼집 아저씨까지 많은 분들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멀쩡한 담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깔리기도 했고 어느 날은 밤에 푹 꺼진 도로를 미처 보지 못하고 2m 아래로 추락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집 근처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차 밑에 깔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꼭 누가 뒤에서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꼬리뼈가 부러진 걸로 끝이 났고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귀신을 본격적으로 보고 느끼기 시작한 고등학생 때부터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리는 일이 많았는데 하루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새벽에 혼자서 4인분 이상의 고기를 먹어치우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런 행동이 점점 심해져서 2년 동안 절에 머물며 기도를 하고 지냈는데요. 예전에 먼저 제보했었던 절과 관련된 사연이 바로 그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귀신을 보고 느낍니다. 다만 예전에는 제 의지와 다르게 마구 휘둘렸다면 지금은 TV를 켰다 끄는 것처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절에 있을 때 스님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이기도 하고 이 능력을 풀어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동물과 교감하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승의 문턱을 밟은 뒤로는 저승과 이승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범하지 못한 제 삶을 한탄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마 제가 이번 생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동물 아이들이 있어서 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